음, 15명 들어와 있네. 제 목소리 다 들리나요? 네.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 수가, 참가자가 124명 들어와 있네. 이렇게. 네. 어제 기본적인 설명했죠? 오늘 처음 들어온 학생 있어요? 이 중에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화상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오늘 처음 들어온 학생. 자, 오늘부터 데이터 스트럭처, 그죠?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데이터 스트럭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인데요. 화면이 잠깐만요. 자, 이름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이게 움직여볼까? 움직여볼까? 왜 이렇게 밝게 나오지? 네. 이 글씨 다 보이나요? 노트북 창에서? 아, 이제 제대로 보이네. 그죠? 여기서부터 쭉 오면은, 이렇게 한 여기까지 범위가 좀 더 나가도 되겠네. 여기까지 범위가 칠판 범위. 그죠? 그 범위 안에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치? 이거를 딱 정해놓고. 자, 데이터는 뭔가요? 누가 채팅창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듣는 학생들 중에 데이터, 뭐죠? 네? 정보, 인포메이션, 뜻이 틀린데, 단어 표현 자체가. 사실 또는 값을 뭐라 그래요? 데이터.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어떤 학생이 얘기했는데, 인포메이션은 뭔가요? 얘는 컴퓨터에 의해 가공 처리되어 데이터가 컴퓨터에 의해 가공 처리되어 사용자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공했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정보라고 하는 거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어요. 100점, 90점, 90점을 맞았어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현실 세계에서 있죠. 존재하죠. 그래서 시험을 봐서 관측된 사실이 국어는 100, 영어는 90, 수학은 9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총점을 구할 수가 있죠. 얼마?
280점. 그죠? 그죠? 자, 김필동이라는 또 학생이 있어. 그러면 100점, 100점, 100점 맞았어. 총점은 얼마? 300점. 요 내용은 뭐예요, 요 내용은? 데이터죠. 그렇죠? 그런데 순위를 구할 수 있죠. 지금 동영이라 그러면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 인포메이션. 그래서 정보는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가공 처리해서 사용자한테 보다 유용한 다른 내용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정보. 그래서 컴퓨터를 뭐라 그래요? 정보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데이터 기본적인 설명 됐습니다. 스트럭처는 뭐예요? 구조죠.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이것도 구조. 데이터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해야 하네요. 데이터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해야 하네요. 안 하죠. 하지만 컴퓨터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이는 뭘까요? 얘는 하드웨어적이고 얘는 소프트웨어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데이터 구조는 뭐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죠?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구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데이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다시 리니어, 그 다음에 난 리니어 구조는 아닙니다. 리니어 구조, 리니어 스트럭처, 논 리니어 스트럭처 영어로 썼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선형, 얘를 뭐라 그래요? 비선형, 이렇게 얘기해요. 선형, 비선형. 다른 말로 얘를 링크라고 하는 아, 이 밑에는 안 보이는구나. 아, 이 밑에는 안 보이는구나.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 칠판 구조를 써야 되는구나. 이게 맨날 요거 놓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니까 아, 여기다 어떻게 딱 맞춰서 표시를 해놓을 수도 없고 대충 한 요 정도? 오케이.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링크드, 프럭처. 아, 여긴 또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들은 보이지만 얘를 뭐라 그래요? 링크드 스트럭처. 링크드 스트럭처. 오케이. 링크드 구조. 선형 구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배열. 여러분들은 어레이. 아슬아슬하게 표현되는 게 어레이. 맞아요? 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배열 구조 있죠. 배열 구조. 그렇죠? 배열 구조. 그다음에 이 링크드 구조 사용하는 건 뭘 사용하는 겁니까? 포인터 이용해서 하는 거죠. 포인터 이용해 갖고 표현하는 그게. 그렇죠? 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조란 뭐다? 데이터 구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를 표현, 저장, 처리하기 위한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크게 나뉩니다. 선형 구조.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구조 중에서 배열, 배열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실습할 때 배열을 이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배열. 배열.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배열이 있으니까요. 비선형 구조의 대표적인 구조가 뭐가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 포인터 사용하고 할 수가 있죠. 포인터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조체. 시험에서 구조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시험에서 하면 뭐가 돼요? 기억 장소 5개가 확보되는 거죠. 그렇죠? 5개가 확보되는 거. 인덱스는 0부터 0, 1, 2, 3, 4 5개가 확보돼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죠. 1, 2, 3, 4, 5 그러면 기억 장소가 연속적으로 5개가 확보가 되고 배열의 대표명은 K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되고 여기 1, 3, 4, 5가 저장될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배열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구조예요. 뭐 1, 2, 3, 4, 5라고 하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했죠. 이제 이거를 목적에 맞게 처리해 줄 수 있죠. 이 구조를 가지고. 그렇죠? 자, 비선형 구조가 뭐가 있어요? non linearist. 다른 말로 링크드 리스트라고 설명을 했죠. 링크드 리스트. 그렇죠? 간단하게 나중에 여러분들 할 게지만 구조체 선언하기 위해서 스트럭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죠. 피곤한가 봐. 그래도 여기에 왔을 때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봐야지. 화상 강의하는 애들은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컴퓨터만 켜놓고 딴 일을 하는지, 이거 켜놓고 보면서 또 다른 일을 하는지, 그렇죠? 구조체 이름. 어, 구조체죠. 그래서 이게 표현하는 환경이 되게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 넘버,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포인트로 사용할 수가 있는. 포인터가 뭐예요? 다음에 처리할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키죠. 다음에 처리할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키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선형 리스트의 대표적인 건 배열. 여기 포인터 갖고 하고 하는 이런 배열과 구조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사항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드려서 간단한 구조만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전에 필기하실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를 표현, 저장,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러한 배열과 구조체 이런 것들이 수행될 때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이러한 배열이나 구조체 등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장될 때는 어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주기억 장소에 적재, 로드돼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 개념이 뭐예요? 이 개념이 스쿼드 프로그램. 한국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혹시 화상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 채팅창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스쿼드 프로그램, 스쿼드 프로그램. 아무도 없어요? 저장됐다. 그래서 내장됐다. 내장형 프로그램. 그래서 이 정도 개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은요, 데이터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배열 이용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어제 설명할 때 스택 앞으로 다룬다 그랬죠? 그 다음에 큐 다룬다 그랬죠? 이거 뭐 갖고 해요? 배열. 배열 갖고. 구조체, 트리 구조, 그 다음에 그래프 구조를 구현할 때는 뭘 갖고 해요? 트리 구조로 작성을 하면서 데이터를 저장, 표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트리 구조. 또 구조체 사용해갖고 포인트 구조체 포인터 사용해가지고 그래프 구조를 표현할 수 있죠. 트리 구조는 사이클이 없는 형태. 그래프 구조는 뭐예요? 사이클을 가지는 형태. 그래서 화면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프 안에 트리 구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트리는 넓게 보면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좀 세밀하게 정의해서 트리 그래프 구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데이터 구조의 개요해갖고 기본 개념하고 데이터의 단위, 컴퓨터 내에서 데이터의 표현, 알고리즘 이거를 챕터 1에서 설명을 하고 챕터 2에 가서는 뭐 한다고요? 데이터 추상화와 배열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장 가서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주제에서는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선형 구조는 앞에서 배열을 했기 때문에 비선형 구조 그리고 구조체하고 포인터 해갖고 링크드 리스트를 직접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행렬이라고 들어보셨죠? 매트릭스, 행렬. 행렬이 뭐예요? 2차원 배열이 행렬이에요.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2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행렬은 2차원 배열을 갖고 구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음, 됐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질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자, 없으면
데이터의 단위, 음, 데이터의 단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제일 기본적인 단위가 비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비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비트. 그쵸? 비트가 뭐야? 지금 제가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303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한테. 화상 강의 애들이 또 저기 뭐 하지? 혼자 뭐 하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다른 화상 강의하는 분들 중에 강의실에서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화상 강의로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명만 있을까? 자네! 자네! 이름이 뭐지? 뭐라고? 어? 호. 외국? 어디서 왔어? 어디? 몽골? 내가 평생 해보지 못한 헤어스타일 갖고 있어. 부러워 죽겠어. 멋있어. 저런 헤어스타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평생 못 해본 헤어스타일이에요. 해볼까? 다음 시간에? 머리 길러서? 파마 막 하고 올까? 어? 진짜? 파마? 너 파마 추천 많이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랬어. 주변에서 해보라 그랬어. 파마 해갖고 올까? 다음 시간에? 자, 비트 많이 들어봤죠? 누가 얘기해 볼 사람? 뭐 여기 화상 강의 듣는 학생들도 채팅창에 표시해도 돼요. 비트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오늘 몇 명 들어왔나? 136명 들어와 있어요. 현재 136명. 여기 강의실 학생들 포함해서 안 들어온 학생들이 24명이나 되네. 맞나? 36명, 14명. 아니구나. 19명이네. 이게 꽉 찼더라고요. 155명. 큰일 났어요,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50명씩 들어가는 강의실 해도 다 안 되잖아. 세개 반이. 그쵸? 자, 비트. 비트는 뭘까요? 약자는 뭘까요? 비트의 약자 아는 사람. 자, 내 말 다 이해해. 정말. 어, 비트는요, 요 BI하고 T를 따서 비트. 이렇게 얘기하는. 바이너리 디지트.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 뭘까요? 이진수예요, 이진수. 그래서 한 비트에는 0과 1의 값 중에서 한 개의 값을 기억합니다. 한 비트. 그죠? 0과 1의 값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위가 비트인데 얘를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해요. 데이터 단위 중에서도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게 뭡니까? 비트가 되는 겁니다. 이 비트가 모여서요,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이트는요, 한 바이트는요, 8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 바이트는 8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8비트. 그러니까 한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고 0과 1의 값을 표현한다 그랬죠. 좀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8비트는 모두 1까지. 이게 몇 개의 조합의 수가 있을까요? 한 비트는 0과 1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으니까 2의 8승은 얼마? 256개의 정보를 서로 다른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한 바이트는 기본적으로 몇 비트? 표준 8비트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입니다.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 바이트는 뭐예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 문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가 있고요. EBCD, IC 코드가 있어요. 자, 아스키 코드는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미국 표준 코드예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코드. 제가 목소리가 조금 쉬었어요.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떠들고 있어요. 원래 제가 3시간 이상 연속 강의를 안 하는데, 지난 학기 학과장이었던 윤유리 교수가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요. 화상 강좌가 5개 열리더라고요. 그쵸? 컴공과에. 컴퓨터 구조도 있고, 뭐 황희정 교수 과목도 있고, 5개가 열리는데, 뭐라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미국 표준 코드의 포 뭐를 위한? 인포메이션 정보 인터체인지 교환을 위한. 이거는 7비트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2의 7승은 얼마? 128개 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128개면 다 됐을까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고향은 어디예요? 컴퓨터의 고향 어디에? 미국. 여러분들 핸드폰의 고향은 어디예요? 미국. 아이폰도 미국. 안드로이드 폰도 미국. 자, 컴퓨터 만들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영문자 몇 개? ABCD 몇 개 있어? 몰라. 초등학교 1학년도 알아. 유치원생도 알더라고. ABCD 이러면서 이거 몇 개예요? 몇 개 있어? 마음 몇 개? 이 친구 환장하겠네. 몇 개 있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26개, 26개 있죠. 여러분들 숫자 키보드상에 몇 개 있어요, 지금? 0부터 9까지 10개 있죠. 그 다음에 특수문자. 특수문자 뭐예요, 여러분들? 엔터, 스페이스바, 달러, 역슬래시, 콤마, 구두점, 좌가로, 우가로, 그죠? 각 화살표 방향키 이런 거 다 특수문자로 보는 거예요. 몇 개나 있어요? 키보드 있잖아요. 몇 개 있어요? 30개가 안 돼요. 최대 30개. 최대 30개. 다 합치면 몇 개? 52, 62, 92. 그쵸? 맞죠? 100개가 안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는 총 몇 개? 100개가 안 돼. 그러니까 128개 문자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전부 다 표현하고도 남죠? 그렇죠?
자, 그러면 E, B, C, D, IC 코드예요. extended, 바이너리. 아까 썼었죠? 바이너리. extended 바이너리 코드. D는 데시말 인터체인지 코드입니다. 얘는 8비트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의 8승이니까 256개 문자를 표현을 하는데 아스키 코드는요. PC는 뭐예요? 소형 컴퓨터죠. 그 다음에 중형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EBCD IC 코드는요. IBM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PC는 소형 컴퓨터죠, 우리가. 그러니까 소형, 중형 컴퓨터에서는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IBM 대형 컴퓨터 있어요. IBM에서. 거기에서는 EBCD IC 코드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써요? 한글 쓰죠. 한글 잘 알아? 잘해? 자, 화상 수업 듣는 학생들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하고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웃었어요? 웃었어. 여학생이 웃었어. 연예인 기본으로 쌍비업 다 있잖아요. 쌍시업도 있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택도 없는 소리. 자, 다시 보면 아스키 코드는 7비트 갖고 오니까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해갖고 92개 표현하니까 7비트면은 충분히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글 같은 경우에는 초성이 있고요. 중성이 있고요. 종성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천 이러면 뭐예요? 초성, 중성으로만 구성된 거죠. 얘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된 거죠. 초성, 중성, 종성. 맞아요? 초성이 몇 개 있을까? 상식적으로. 아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히읗까지 쌍기역, 쌍비읍, 쌍시옷 이런 것도 있죠. 19개가 있어요. 중성은 가운데 올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야, 어여, 우이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국 사람들 맞아요? 21개가 있어요. 받침으로 올 수 있는 건 총 27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글의 구성은 초성, 중성으로만 구성되는 거. 19 곱하기 21. 아, 이거 안 보이는구나, 또. 초성, 중성으로 곱하는 거. 19 곱하기 21. 플러스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는 거 다 곱해준 거. 이거 다 합치면, 그거 계산기 두드려봐. 19, 21 플러스 19, 21, 27. 요거 한 거 더하면 11,000 여자가 나오죠. 그죠? 그죠? 약 11,000여자가 나와요. 11,000여자. 그러면 한글 우리가 문서 작성하거나 이런 데 다 쓰잖아요. 그러면 조합될 수 있는 한글의 조합수가 몇 개가 돼요? 11,100여 가지가 나와요. 그 정도 나오죠? 얼마 나와? 11,172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어. 그럼 얘네들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 128개, 256개밖에 안 되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히라카나, 가다카나. 일본어 배운 학생들 있어요? 50음도라 그랬죠. 히라카나 50개, 50음도
50개 해갖고 그거 조합해서 쓰죠. 100개가 필요해요. 더 큰 문제가 있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자. 중국 사람들이 쓰는 표준 한자만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한자만 3만 개, 3만 개. 최소한이. 그게 컴퓨터에서 표현이 돼야 돼요. 3만 개가. 이것만 있나요? 그리스. 또 아까 우리 여러분들 특수문자 키보드에서 표현되는 거는 30개라 그랬죠. 좌우 화살표 방향키 엔터키 뭐 달러 기호 뭐 역슬래시 뭐 콤마 스페이스 기호 다 해갖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래 한글 MS 워드하고 특수 기호 보면은 동그라미 원문자도 있고 수학 기호도 있고 로마 문자도 있고 엄청나죠. 수백 개가 있죠. 컴퓨터 내에서는 그럼 그런 거를 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는 사람. 자, 채팅창에 표시해도 돼요. 아는 사람. 그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게 우리는 했으니까. 자, 아스키 코드, EBCD IC 코드 설명했죠? 유니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두 바이트에 두 바이트를 가져요. 두 바이트니까 한 바이트가 8비트죠. 8 플러스 8 하면 16이죠. 그러면 2의 16승은 얼마? 65,536개 문자를 65,536개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PC나 중형이나 이런 컴퓨터에서는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유니코드를 같이 사용해 가지고 전 세계 문자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65,536개니까 한글 약 11,172자. 근데 유니코드에 11,432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글만. 완성형으로. 6만 개 중에 11,000여 개가 우리 한글이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면. 중국어 문자 3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합쳐도 벌써 4만 개, 4만 개. 1번. 아까 100개면 됐었죠, 100개. 얼마 안 되잖아요. 특수 문자 들어가 다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바이트 길이를 가지고, 즉 16비트의 크기를 가지고 65,536개 문자를 표현하는 게 유니코드. 왜? 바이트는 무슨 단위?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나 MS 보면 그런 코드 있죠. 거기에 다 저장되어 있는 특수 문자 형태로. 자, 지우고요. 그래서 첫 번이 뭐였어요? 비트였었죠. 이게 해갖고 두 번째가 바이트라는 단위로 왔었었죠. 세 번째가 필드입니다. 필드.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워드라고. 그 중간에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이거는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기본으로 갖고 2바이트를 하프워드, 4바이트를 풀워드, 8바이트를 더블워드 이렇게 표현하는 단위가 있다. 그래서 크기를 갖고 표현하면
2바이트 단위, 4바이트 단위, 8바이트 묶어서 표현을 할 때 크기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는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 이렇게 하고요. 또는 이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다른 의미로 컴퓨터 내에서 이게 표현되나? 안 나오는구나.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컴퓨터 내에서 정보 전송의 단위로도 사용이 돼요. 컴퓨터 내에서 정보 전송 단위로 워드가 사용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노트북 살 때 32비트 전용, 64비트 전용 이렇게 구분되죠. 프로세서 성능에 따라서. 그럼 뭘 갖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운영체제도 윈도우즈 설치할 때도 보면은 32비트 전용 운영체제가 있고요. 64비트 전용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렇죠? 응? 그러면 32비트는 뭐예요? 4바이트 단위로 데이터가 전송된다는 프로세스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가 전송. 64비트는 88에 64죠. 그죠? 8개, 8바이트, 8비트. 64비트 단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단. 뭐가? CPU와 주기억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될 때 32비트 단위로 해놨느냐? CPU와 주기억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이 될 때 64비트 단위로 해놨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컴퓨터 정보 전송의 단위로도 사용되는 게 워드라는 단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일단 지우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하시길래 무슨 단위?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필드는 의미 있는 하나의 항목을 표현해 줍니다. 아까 데이터와 정보 설명했었죠. 데이터와 정보 설명했었죠.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름은 홍길동이에요. 이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0점, 90점, 90점 맞았다고 그랬어요. 김길동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100점, 100점, 100점 맞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 한번 했었었죠. 이 학생의 총점이 280점이었고 이 학생은 300이었어요. 그러면 관측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100점, 90점, 90점 맞았다. 이건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유용한 정보, 총점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인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필드, 다른 말로 아이템, 국어라고 하는 아이템, 영어라는 아이템, 수학이라고 하는 아이템, 총점이라는 아이템. 이름은 한글로 구성되죠. 한글로 표현하는 거는 무슨 코드? 유니코드로 표현되니까 한글 한자는 몇 바이트를 차지해? 2바이트 차지하는 거예요. 한자도 몇 바이트 차지해? 2바이트 차지해. 저장될 때는. 왜? 유니코드. 2바이트 크기로 저장된다라고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특수문자 저장될 때 몇 바이트? 2바이트. 그럼 한 바이트로만 저장되는 건 뭐예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기본 특수문자만 다 한 바이트고 나머지는 다 2바이트씩 저장된다라고 보면 돼. 기억 장소에 저장돼. 홍길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 김길동이라고 하나의 항목. 100점 맞았죠. 이 100이라는 점수가 나타내는 각각이 하나의 항목이 된다라고 하는.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모이면 뭐가 돼요? 레코드가 돼요. 이 레코드가 모이면 뭐가 돼요? 파일이 돼요. 또 파일이 모여서 뭐가 돼요? 데이터베이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 화상 강의 수업은 출석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자동 출결돼요, 여러분들 이거 켜놓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전에 화상 강의 할 때 보면 수업 끝났습니다 했는데 안 나간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켜놓고 한 10분 후에 왔는데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안 나가.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단위 설명하고 컴퓨터 내에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